네, 이제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합니다. 국회 단식 후 병원에 실려간 지 35일 만인데요. 최고님,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민생 통합과 또 이 내부 통합,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한꺼번에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언론이 하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 기대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일단은 이제 민생 경제에 좀 더 집중하겠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이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사실 이제 통합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겠죠. 그렇죠. 지금 당내에서 이미 5만 명이라는 그 청원 동의 기준을 채운 이른바 가결파 5인에 대한 징계가 지금 청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이 혼란과 내분을 수습해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에 그 5인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이다, 또는 그러니까 본인이 가결표를 찍었다라고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징계를 할 거였으면 저는 이미 복귀하기 전에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병상에서 당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리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고,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뭐 개인적인 인터뷰나 개별적인 언론 방송 출연 등을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최고위에서도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이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또는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완전히 이제 오프라인 석상에, 정치 석상에 복귀를 하시고 나면 1차적으로 이런 가결파 징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 지금 과거에도 이미 통합의 메시지를 낸 바가 있거든요. 이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작은 차이라고 하는 것이 가결파를 던진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뭐 그분들만 표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당내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한 2차례에 걸쳐서 공식 메시지를 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가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공식적으로 복귀한 이후에 내놓는 첫 일성은 통합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은 것도 그것 때문인데요. 당연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잠재우고 지도부와 당대표가 어떻게 이 분열 양상들을 수습해서 통합으로 갈지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메시지가 나오고 함께 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동반해서 이제 이른바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님들도 그 당대표의 메시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또 호응의 메시지가 나올 것을 당에서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함께 가고 이 갈등의 요소들이 봉합되고 치유되는 과정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어쨌거나 이제 검사 탄핵까지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무에 복귀하면 어떤 선택을 하든 역풍과 그런 영향을 상당히 잠재우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만약에 5명을 징계를 안 하게 되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을 지금 배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 대표 또는 그 차기 대선까지 노리는 대선 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이 분열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열을 막고 통합과 이 화합을 위해서는 이 비명계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강성 지지층은 지금 강력한 징계를 원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명계를 통해서 내년 총선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많은 지금 잠재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총선 출마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른바 비명계, 그리고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른바 친문계가 국회의원들을 대거 공천해서 낙천을 시켜야만 친명계가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겉으로는 통합을 굉장히 외치고 싶을 겁니다. 실제로 통합이 됐으면 좋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치열한 지금 공천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자신의 메시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결국 누군가는 자리를 비우게 하고 그 빈자리에 자신과 가까운 또는 자기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던 친명계에게 자리를 줘야만 되는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와
그 메시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나갈지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요. 지금 이 대표가 이 가결파를 징계하진 않더라도 이 당대표 사퇴를 주장하거나 이 당대표 사당화를 비판한 이 의원들에 대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징계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 중앙 그 윤리심판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명분 있게 비명계를 낙천시키거나 아니면 징계하거나 겉으로 이재명 대표는 아마 취임 일성은 작은 차이를 뿐만 아니라 큰 차이를 뛰어넘어서 화합하고 통합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하자. 아마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겁니다. 하지만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비명계 쳐내기, 비명계 배제, 비명계 낙천, 그를 통한 친명계 공천, 친명계 국회 입성 이것을 점점점 모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어떤 갈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앵커님이 검사 탄핵 아까 물었는데 답이 없어서 검사 탄핵하면요 이제 27대 0 될 겁니다. 옛날에 이상민 장관 9대 0으로 헌재 기억됐죠? 그다음에 안동환 검사 또 9대 0으로 기억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정석 검사 수원지검의 2차장 만약에 말도 안 되게 탄핵하면 저는 27대 0으로 헌재에서 깨질 거고요. 지금 이게 위장 전입 하나 인정했는데 제가 보니까 강경화, 이낙연, 김상조, 김상환 대법관, 김경 헌재 소장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탄핵한다? 저는 어림도 없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